안녕하세요. 노션너구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계부 쓰고 계신가요? 저는 2025년도 저의 좀 목표가 가계부를 좀 꾸준히 쓰는 게 제 목표예요. 가계부를 쓰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하는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지출을 해야 되는지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무료 가계부를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에 3개, 4개씩 계속 꾸준하게 좀 이렇게 다운을 받아 가시는 가계부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더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월별로 어느 정도로 목표 금액을 모을지, 그래서 그 모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또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소득에 따라서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제작을 했고요. 진짜 이거 구독자분들에게도 공유해드리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만든 템플릿을 어떻게 좀 제가 업그레이드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제 체계적인 업무 관리 템플릿이고요. 저를 구독해 주시고 예전 영상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 체계적인 업무 관리 시스템이 현재 무료로 또 공유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다운 받으시고 저처럼 쓰셔도 되는데, 체계적인 업무 관리 템플릿을 딱 기준 삼아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여러 개 나누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가계부 작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 작성을 이렇게 누르면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가계부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옵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거를 템플릿으로 이렇게 2025년 가계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본격적인 템플릿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계부 명칭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보유 현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수익에서 지출하지 않고 저장해둘 금액을 말해요. 예금과 적금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월별로 이 정도 금액은 저축해두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저축한 금액이 1월, 2월, 3월 이렇게 쌓여서 12월까지 되면은 그게 올해 1년 동안 내가 저축한 금액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지출 변수입니다. 지출 변수는 수익에 따른 나의 지출 정도를 변수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지정하고요. 이 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극적인 지출을, 1에 가까울수록 적극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조금 개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템플릿 쓰는 거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루 지출 금액이에요. 보유 현금과 지출 변수에 따라 계산되는 하루 지출 권장 금액입니다. 이 권장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을 딱 보면서 내가 오늘은 어느 정도 금액을 쓰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을 살짝 확대를 해보고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현재 이렇게 그래프가 3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단에는 분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템플릿의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베이스 탭이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 대시보드를 구성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원본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원본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순이익 차트입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출이 발생이 되고 소득이 발생이 될 텐데,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월별 기준으로 작성한 거를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쭉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나의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은 보유 현금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개념처럼 내가 월마다 특정 금액은 따로 빼서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역시도 월별로 보이는데, 요거는 그래프 설정을 보시게 되면은 누적으로 쌓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계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소득 상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퍼센트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해당 차트에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퍼센트 87.1%처럼 이렇게 퍼센트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출도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퍼센트가 큰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면을 살짝 또 줄여보는데 여기 보시면 필터 아이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어떤 범위의 소득과 지출을 보고 싶은지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작일 기준으로 이번 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범위 내로 설정한 다음에 시작일을 1월 1일부터 종료일을 3월 31일로 설정해 볼게요. 그럼 범위가 1월부터 3월까지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필터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필터를 제거한 다음에 필터 추가로 이번에는 월을 기준으로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월만 클릭해 보면 1, 2월의 소득 상세에 대한 범위를 카테고리별로 볼 수가 있죠. 지출도 마찬가지로 해당 필터로서 원하는 날짜, 달을 클릭해주면서 지출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는 내 사용 목적에 맞게 유동적으로 바꿔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필터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이 분기에 각 데이터를 입력하게 됐을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3월을 입력을 해볼 거니까 3월 카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옆으로 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계획 설정과 소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 설정 섹션 같은 경우에는 보유 현금과 지출 변수를 기록할 수 있어요. 둘 다 숫자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내가 그 소득을 보고 어느 정도로 내가 현금을 빼둘지를 적어둘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300만 원을 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소득 중에서 300만 원이 빠졌으니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지출에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출 변수는 제가 처음에는 1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유 현금을 300만 원으로 하고 지출 변수를 1로 하니까 하루 지출 금액이 3만 원으로 잡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소극적인 지출을 하고 싶어서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0.5로 해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하루의 지출 금액이 6,800원으로 확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0.8로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하루 지출 금액이 2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로 보유 현금을 빼놓은 다음에 지출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어느 정도 쓰는지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루에 지출의 지표 삼아서 소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돈을 조금 더 아끼면서 쓸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여기 있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3개 칸이 생겨요. 날짜는 오늘의 소득 생성하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 애드 포스트 금액이 들어왔어요. 금액이 5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부업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 태그 부분이 나만의 새로운 태그가 필요하다. 새로운 태그를 넣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을 누르시면 새로운 태그가 입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게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제가 5만 원을 추가하니까 소득이 5만 원이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지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면 3가지가 생성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니클로에서 옷을 샀고 스타벅스를 갔고 그리고 제가 버스비를 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니클로에서는 8만원짜리 옷을 샀고 스타벅스에서는 5,000원에 커피를 마셨고 버스비는 1,500원을 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태그는 역시나 내가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입력해주면 입력은 끝나요. 우리가 해당하는 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월에 버튼을 클릭하고 값만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어 있다면 그냥 여기 있는 칸을 클릭해주고 이 삭제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닫아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필터는 3월을 기준으로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3월 클릭하고 이것도 제가 3월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새로운 태그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반영이 되어서 그래프가 형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에서 하루 지출 금액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대략 28,000원 정도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다라고 메시지가 뜨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지출을 심하게 하나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가방을 좀 비싼 걸 샀어요. 15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출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총 지출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하루 지출 금액도 아까 28,000원이었는데 21,000원으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값을 입력할 때마다 하루 지출 권장 금액은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수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수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는 총소득이 있어요. 우리가 총번, 우리 수익이 되겠죠. 총소득에서 보유 현금, 내가 이 정도는 현금으로 빼놓겠다라는 현금을 뺍니다. 저희 기준에 지금 총소득이 397만 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유 현금 300만 원을 빼면 97만 원이 남겠죠. 그 중에서 지출 변수 0.8을 곱합니다. 어떻게 보면 97만 원보다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월간 총 지출을 빼요.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11일이면 1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고 30에서 11을 뺍니다. 월 말을 기준으로 며칠이 남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대략 20일 정도가 남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내가 총소득이 있고 보유 현금을 뺀 다음에 거기서 지출 변수를 곱한 금액에 나의 지출, 내가 실제로 쓴 금액을 빼서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월 말까지 남은 일수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출 금액을 2만 원 정도를 써야지만 내가 해당 금액을 보유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지출 변수를 설정해 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 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만 생성이 돼요. 2월과 1월, 4월, 5월, 6월은 없죠. 4월 1일이 된다면 이 하루 지출 금액은 3월에서는 안 보이게 되고 4월로 넘어가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함수 중에서 이 today의 데이트 함수가 있었잖아요. 4월로 바뀌게 되는 순간 데이트 함수가 리셋이 되겠죠. 그러면 3월에서는 사실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월 기준으로 제가 바뀌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없어졌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냐? 그냥 내가 현재 해당하는 월에 들어가서 소득과 지출을 입력하고 하루에 지출되는 권장 금액을 보면서 내가 소비 생활을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보유 현금과 지출 변수는 사전에 세팅해 주시면 좋겠죠. 오늘 내용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좀 잘 쓰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 쿠팡에서 물건 막 사고 서점에서 책 막 사고 막 이랬는데 아무래도 하루 권장 금액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책을 사고 싶어도 책을 산다면 음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집에서 해 먹고 쿠팡에서 뭔가 사고 싶어도 충동적인 구매를 좀 자제하게 되고 좀 그러더라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소비를 하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보유 현금을 이렇게 모으는 거를 2025년에는 목표를 한번 이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 나온 템플릿은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한번 더 달아 놓을게요. 누르신 다음에 템플릿 복제해서 내 워크스페이스로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쓰시다가 궁금하거나 어려우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노션 템플릿과 노션 관련된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